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거소 아닌 거소, 거처 아닌 거처로 있는 그 서울구치소, 그 서울구치소를 제가 찾으면서 그 살벌한 현장 앞에서 저 역시 나도 패자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잠시 낙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패자라고 생각했느냐. 지난해 10월 25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내놓으면서 최순실로부터 연설문에 관한 정도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을 때 저는 아주 순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쓰레기 언론과 야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을 학수고대해왔던 비박계들 그리고 시민 세력이라는 이름의 반대한민국 세력이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기 위해 들고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맞서보자. 이들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보수 우파의 총궐기를 호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글쓰기와 유튜브 방송 그리고 대중연설을 통해서 초장부터 대한민국을 압도하기 시작했던 이 반박근혜 바람에 맞서기로 결심하고 사실 제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태극기 시민 세력이 광장과 거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헌재 판결에 따라 파면당했고 구속되고 또 대선에 이르기까지 홍준표 후보가 참패를 당하는 그 세월을 저 자신도 여러분과 함께 맞붙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기 때문에 제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폐주가 되어서 거소로 사용하고 있는 그 현장 앞에서 나 역시도 이 대한민국의 반박근혜 바람에 패배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참 절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했던 것이 과연 내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가. 저와 태극기 시민 세력의 판단, 생각, 시국관,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 안목, 판단력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참혹한 현실을 맞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확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념이 틀렸다고 저는 지금 외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뭉쳤고 또 그러한 신념이 옳았다고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법조인들의 의롭고 용기 있는 목소리, 그게 있었습니다. 올해 2월 9일이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3월 10일 했으니까 한 달여 전에 원로 법조인 9분이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박근혜를 몰아내고 문재인을 세우기 위해 날뛰고 있을 때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탄핵 반대를 명쾌하게 밝히는 탄핵 반대, 탄핵은 원천 무효이다. 또한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3월 10일 그 결정, 움직임은 불법이다, 위헌이다라고 명백히 지적하는 신문 광고를 낸 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광고를 보고서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장해왔던 것과 너무도 똑같았고 또 여기에 공감을 표시하시는 우리 태극기 시민 세력, 태극기 시민 자유민주주의 시민 세력 여러분들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 광고를 보고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법조계 이런 양심 세력이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존재하고 있구나. 너무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차제에 그 광고를 낸 분들의 성함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정기승 전 대법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초대 회장이십니다.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김문혜 전 헌재 재판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두환, 이세중, 함정훈, 함정호 변호사님, 이종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전 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그리고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분들의 이름과 성명서 내용을 제 마음속에 금석으로, 여러분 금석 아시죠? 금과 돌로 새겨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가슴 아리를 하고 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윤창중 칼럼 세상 블로그에 제 이름만 치시면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그 칼럼의 하단에 제가 그때의 신문 광고 전문을 붙여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법률이라는 전문성 차원에서 양심적인 목소리가 없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촛불 세력보다도 적어도 3배 내지 4배나 많은 태극기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처참한 몰락을 하게 됐느냐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배경을 이쯤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그 이유와 배경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대구, 경북, 부산, 대구 이른바 TK, PK 영남권이 박근혜 정권을 지키겠다는 결기가 붕괴된 것을 꼽으려 합니다. 다소 여러분들은 의외라고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을 대구, 경북, 부산, 대구 이른바 TK, PK 영남권이 어떤 상황에서든 지키겠다는 그 결기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의 그것보다 그 치열함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보수 우파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해 오는데 가장 격렬하고도 결정적으로 기여해왔던 낙동강 보수 우파 세력, 낙동강 보수 우파 세력이 좌파 세력 앞에서 동요하고 현혹되고 무릎을 꿇은 것, 그것이 최종적으로 박근혜의 처참한 몰락, 보수 우파 정권의 재창출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런 낙동강 보수 우파 세력의 동요와 현혹, 이탈 등이 좌파 세력으로 하여금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불을 붙이고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마침내 서울구치소에 집어넣게 되는 일련의 수순을 착착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을 결정적인 패인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문제로 국한한다면 보수 정권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패인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분석하는 냉철하고도 종합적인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하지 못한다면 보수 우파 정권이 다음 대선에서도 결코 탄생하지 못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 의도가 망국적이라고 하는 지역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님을 먼저 밝히려 합니다.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악화시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이 또한 반드시 악의 상징인 것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호남과 영남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지역 간 경쟁이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또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놓고 논의하는 것, 이 시점에서는 내놓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낙동강 보수 우파 세력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보수 우파 진영이 한국적 정치 행태에 대해 날것, 로메테리얼, 있는 그 자체를 갖고 들여다보면서 분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박근혜가 무능해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박근혜의 문제로 국한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보수우파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뒤늦게나마 여러분에게 실토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탄핵과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영남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영남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에 대해 갖고 있는 애정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박근혜의 탄핵과 정권 재창출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이 엄연한 현실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탄핵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대구, 부산을 그리고 경주, 울산 이런 지역을 여러 차례 찾아가면서 울산은 아닙니다만 과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하지 않으면 이들 낙동강 보수 우파 세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예측해 보기 위해서 제가 낙동강 보수 우파 세력의 민심을 깊숙이 들여다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시국 토크쇼를 서울, 대구, 부산에서 일주일마다 강행군하면서 탄핵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한편 과연 이들 낙동강 보수 우파의 민심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지 예측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지 않고 인용한다 해도 낙동강 보수 우파 세력이 그냥 흐물흐물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었고 역시 헌재가 전원일치 파면이라는 치욕을 안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눈으로 보기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분노하는 시민 세력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낙동강 보수 우파 시민 세력의 대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도 경남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대구에서 다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역시 몰표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두고서 좌파에서는 또한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지역 감정이 악화됐다고 미워했죠. 그것은 뻔한 거짓말입니다. 지역 감정이 악화된 것이 아닙니다. 좌파의 끈질긴 혼란 전술에 의해서 낙동강 보수 우파 세력이 정치적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방황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제가 낙동강 보수 우파, TK, PK 보수 우파의 정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른바 내로남불 있죠? 이 내로남불이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지역감정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호남이 호남 정서를 거론하면서 호남 정서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문제화를 시도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로 대한민국은 지금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영남권에서 TK 민심이니 PK 민심이니 하면서 어떤 문제화를 시도하면
마치 지역감정,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망국적 행위라고 비난을 받는 그런 것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낙동강 보수 우파의 민심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의 정치시장, 여론시장에서 과소대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낙동강 보수 우파 세력이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대한민국 여론시장과 정치시장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결정하는 데에는 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과소대표 현상이 언제부터인가 나타났고 이것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 이번 탄핵 사태와 대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보수 우파 성향이었던 충청권과 강원권의 그 보수 우파 민심 역시 내로남불처럼 호남 민심, 얼마나 당당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호남 민심과는 달리 충청권 민심, 강원권 민심, 무슨 충청 민심, 춘천 민심, 이런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만큼 낙동강 보수 우파의 민심은 물론 충청도 민심, 강원도 민심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론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과소 대표 현상, 그러한 현상이 이어져 왔지만 언제부터인가 광주 민심이니 호남 민심이 하는 그러한 용어는 언론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호남, 영남권, 충청권, 강원권에 고향을 두고 몰려든 그 수도권은 역시 이들 주민들이 지역 기반으로 삼고 있는 지역의 민심 대표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도권 어딜 가든 호남 민심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영남권, 충청권, 강원권의 그 민심이라는 것은 호남 민심이라고 하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약한 그러한 여론시장의 구조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여론시장, 언론계 시장, 언론계 그리고 정치시장에서는 오로지 호남 민심만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민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좌파 정권인 문재인 공화국은 이런 엄청나게 강력해진 호남 민심을 바탕으로 지금 이러한 문재인 공화국이 왜 어떻게 탄생된 겁니까? 이 엄청난 호남 민심을 바탕으로 그 영남권 표심, 동요하고 이탈해온 그 영남권 표심을 기반으로 탄생된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호남 민심이 강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낙동강 보수 우파 민심, 그리고 무슨 충청도 민심, 무슨 강원도 민심이라는 거, 이런 것은 전혀 힘을 못 쓰는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만 정권 안보를 지킬 수 있고 다음 정권도 재창출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낙동강 보수우파가 이번 탄핵 사태와 대선 때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와 배경이 과연 뭐냐? 좌파 세력에 의해서 끊임없는 그 내로남불 구도 전술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호남 민심 운운하는 그러한 문제와는 문제가 안 되고 무슨 대구 민심이다, 부산 민심이다, 무슨 충청 민심이다 하는 식의 접근은 왜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자극하느냐라고 참 이른바 규탄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만든 내로남불 구도 전술, 좌파에 의한 그러한 구도 전술이 낙동강 보수 우파 세력에게도 먹혀 들어갔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역대 보수 우파 정권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낙동강 보수 우파 세력이 퇴락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낙동강 보수 우파 세력이 왜 그 역대 보수 우파 정권에 대해 실망감과 배신감이 누적되어 왔느냐? 그건 역시 역대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입니다. 가까이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줬지만 이들이 호남 민심의 눈치를 보느라 영남권에 대한 혜택을 극도로 자제해온 것. 반대로 호남 민심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해서 어떻게든 호남 정권을 세우자, 호남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자, 끊임없이 갈구하던 차에 찾아진 것이 바로 안철수였지만 안철수가 당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문재인을 향해서, 그렇게 타박했던 문재인을 향해서 몰표를 던지는 대단히 전략적인 투표 행태를 이번에 또다시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낙동강 보수우파 세력은 전략적인 투표 행태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영남권 주민들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경쟁력 없는 국회의원들을 지역으로 계속 내려보낸 것, 이것이 보수우파 낙동강 그 시민들로 하여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환멸에까지 이르게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충성심, 그 로열티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그래서 낙동강 보수 우파가 탄핵 사태와 대선 때에 무너져 내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자유한국당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낙동강 보수 우파 세력을 향해서 과연 무엇을 해주었느냐? 자유한국당이 만들어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찍어준, 그래서 만들어진 그 국회의원들이 낙동강 보수 우파 세력을 향해서 과연 무엇을 해줬느냐? 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낙동강 보수우파가 거의 몰락에 가깝게 된 이 현실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제가 세 번째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영남권 지식인들의 위선과 기회주의라고 저는 심각히 성토합니다. 영남권 지식인들의 위선과 기회주의, 저는 심각히 지적합니다. 지금 영남권 지식인 사회에서는 제가 보기에 위로 남불로 혹세무민하고 있는 영남 좌파, 그 영남 좌파는 차고 넘칠 정도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과 낙동강 보수우파 세력이 피땀 흘려 지켜온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영남 우파는 눈을 씻고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퇴락했습니다. 영남권 지식인 사회에서는 사실상 영남 우파가 거의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영남권의 모든 언론 매체는 우파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론들이 지금 영남권에서 살아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영남권 지식인 사회에서는 낙동강 보수 우파의 재기 움직임이 거세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영남권 지식인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치 현실적으로 낙동강 보수 우파 세력이 부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 정권은 아예 시가 마를 것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종의 순환 원칙처럼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권만 계속 되풀이하듯이 집권하게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망하고야 만다는 것이, 망하고야 만다는 것이 저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낙동강 보수우파 시민들, 민초들, 지식인들, 그리고 보수우파 정권의 재창출을 갈급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태극기 시민 세력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에게 하나의 화두를 던져봅니다. TK, PK, 낙동강 보수 우파가 다시 살아나야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